안녕하세요.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개념, 그 다음에 또 개체 관계성도 ER 다이그램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개체 관계성도를 통해서 그 상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회사의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되고, 그러한 처리를 할 때 어떠한 정보가 데이터가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확인했으니까 실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문 가구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는데, 명문 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설명이 돼요. 데이터의 구조, 그 다음에 무결성 제약,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데이터의 정의 조작. 그래서 무결성 제약, 제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약이라는 게 뭐예요?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죠?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GIGO 개념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가 올바르면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만은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는 항상 뭐죠? 흠이 없는 완벽한 정보만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정보를 만들기 위한 규칙이 여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한번 차례대로 한번 나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조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요? 2차원 평면 테이블이에요. 2차원의 평면 테이블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계형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터플이라고 얘기하면 하나 행을 얘기하는 거고, 레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레코드는 여러 개의 속성이 있고, 그 속성이 갖고 있는 특별한 뭐죠? 영역 범위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생년월일 같은 경우, 월 같은 경우는 1부터 12월까지 뭐만 있다? 정수만 들어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주키 같은 거. 키값 같은 경우는 뭐죠? 유일성이 보장이 되면서 뭐를 해야 된다? 최소성이 보장이 된다. 이 두 개가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유일성과 최소성, 이 두 개가 동시에 보장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주키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테이블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테이블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우리 관계 스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직원 테이블인데, 속성이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생년일, 연봉이다. 근데 직원 이름이 밑줄 짝 컷이니까 이게 주키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키 값이 하나의 속성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속성이 유일성을 보장하지 못했을 때는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키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합성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개체 무결성 제약이라는 것은 합성키 같은 경우는 뭐죠? 주키, 합성키는 뭘 안 된다? 반드시 뭐죠? 유일성이 돼야 되고, 이 주키 값은 반드시 공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직원 번호, 주소,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내가 생년월일을 파악을 못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생년월일을 공값으로 놓을 수 있지만은 이 직원 번호를 공값으로 놓을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이 직원 번호를 공값으로 넣으면 그 직원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뭘 가지고 검색을 해요? 이 주키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키 값은 뭐가 된다? 공값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보키, 대리키 이런 말 개념이 있죠. 뭐냐면 유일성과 최소성이 보장되는 모든 키, 그러니까 주키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후보키라 그러고 그런 후보키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지 주키가 되고 나머지 키는 뭐라 그럽니까? 대리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영역제약, 그러니까 무결성 제약 중에 이제 영역제약, 그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이 있죠. 영역제약이라는 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허용하는 데이터 값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조 무결성 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참조하고 참조되는 관계예요. 참조하고 참조되는 관계 간의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약을 우리가 규칙을 우리가 말해요. 참조 무결성 제약이다. 이건 주로 언제 생깁니까? 외부 키가 존재할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키가 존재할 때. 여기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런 거죠. 요런 거를 보시면은 요게 참조 무결성 제약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학생 테이블이 있고 교수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 테이블에 보시면은 심순보 학생은 지도교수가 1, 3, 2, 1, 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심순보 학생의 지도교수가 누군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수 테이블에 가서 1번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번이 이정태 교수고 정보 시스템 전공이다. 그러면은 요 두 개 뭐죠? 테이블을 합해갖고 심순보 학생의 지도교수는 이정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학생 테이블은 교수 테이블을 참조하죠. 그죠? 그리고 교수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에 참조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참조하고 참조되는 관계. 그죠? 그럴 때 뭐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얘기예요. 일관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심순보 학생의 지도교수가 1번인데 1번 지도교수를 알기 위해서 교수 테이블을 갔더니 1번이 없다. 이건 뭐예요?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참조 무결성 제약이 위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참조 무결성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 뭐죠? 처음에 보면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외부 키가 존재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외부 키가 존재하죠. 외부 키. 요 1번이 뭐지? 외부 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 테이블에서 외부 키란 건 뭐냐? 학생 테이블에선 키 값이 아닌데 다른 테이블에서 키 값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외부 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외부 키가 있을 때 뭐가 생길 수가 있다? 참조 무결성 제약의 위배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 아까 외부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교차 참조키, 그 다음에 교차 참조키란 건 뭐냐면 합성키의 일부가, 합성키라는 게 2개 이상의 속성이 키가 된 거죠. 그래서 합성키의 하나 속성이 다른 테이블에 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차 참조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참조 무결성 제약에 이제 위배된 사례가 3가지가 있죠. 삽입이거나 삭제거나 갱신. 그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삽입할 때는 뭐죠? 주로 언제 생기냐면 참조하는 관계의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삽입할 때 생겨요. 삭제는 참조되는 관계의 터플을 삭제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조 무결성 제약 규칙에서 삽입 삭제일 때 삽입은 언제 생긴다? 참조하는 테이블에 레코더를 집어넣을 때. 삭제할 때는
참조되는 관계의 테이블을 없앨 때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삭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삽입 삭제할 때 요러할 때 생기고 삭제할 때 삽입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외부 키 값을 공값으로 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부 키니까 공값으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림 2-6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삭제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삭제 금지, 공값화, 참조 삭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삭제 금지라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죠? 1번 교수가 뭐예요? 이정태 교수가 이제 학교를 관두려고 그러는데, 지금 심슨 1번 교수가 회사를 관두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참조 불성에 문제가 되니까 1번 뭐죠? 이정태 교수 보고 교수님 뭐죠? 삭제하지 마십시오. 뭐죠? 퇴사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참조 무결성 제약이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값화. 요게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에요. 공값을 화시키는 거예요. 공값화를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걸 다시 바꿔 놓으면 되겠죠. 그죠? 3번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되죠. 참조 삭제. 뭐냐면 이정태 교수가 어떻게 돼요? 왜 학교를 관두니까 이 심순보 학생, 이명치 학생 보고, 그러니까 이정태 교수가 이제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학생이죠. 당신도 같이 학생도 같이 뭐죠? 학교를 관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방법이 삭제 금지, 공값화, 그 다음에 참조 삭제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뭐예요? 공값화 방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2장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3장 정규화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화 이론이라고 하면요, 아마 좀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 하면 이제 normal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규화 정규화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비구조적인 관계를 구조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규화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관계라는 게 뭐냐? 구조적인 관계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구조적인 관계라는 건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혹은 갱신할 때 문제가 없는 관계가 구조적인 관계예요. 그럼 비구조적인 관계는 뭐죠?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 문제가 있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구조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규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규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냐면 함수적 종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규화를 시킵니다. 이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요, 수학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수학 이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규화를 시킬 때 1차, 2차, 3차 정규형을 하고, 때에 따라서 4차, 5차 보이스 코드 방식으로 우리가 정규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이 너무 그러니까 뭐죠,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1차, 2차, 3차 정규형만 우리가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해도 정규화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혹시 데이터베이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 뭐죠, 깊숙이 공부할 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로 혼자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정규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정규화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조화된 관계를 만드는 거다. 구조화된 관계라는 건 뭐죠? 삽입, 삭제, 갱신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조화된 관계다. 그러니까 삽입, 삭제,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변화를 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의사결정할 때 뭐를 사용을 합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사용하니까 만약 그 정보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줄 때 어떻게 돼요?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구조화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구조화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 기법, 그 다음에 정규화를 사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규화를 시키면은 구조화된 관계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어떻게 되죠?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니까 요 테이블을 정규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구조화된 관계, 이거는 구조화된 관계예요. 이렇게 구조화된 관계를 됐을 때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무결성이 어떻게 되죠?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규화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테이블이 잘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자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구조화는 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데이터의 실행 속도가 문제가 되고 참조 무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완벽하게 너무 구조화를 많이 시킬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정규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적절한 수준이 뭐냐? 이건 뭐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회사마다 달라져요. 수준이.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죠? 어떤 능숙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만이 그 회사에 맞는 적절한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적당히 소금을 첨가한다. 적당한 수준을 어떻게 알죠? 예를 들어서 요리를 오래 하는 사람은 그 경험에 의해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적절한 수준이라는 거는 책에서 이게 적절한 수준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설계해 본 사람들은 그쪽 회사의 규모를 보고 이 규모에 따라서 요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탈정교화라고 이야기하면은 분리된 테이블을 다시 붙이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탈정규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규화를 할 때 어떤 이론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함수적 종속성에 근거를 한다 그랬죠. 함수적 종속성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목 번호하고 이제 과목 이름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뭐죠? 경영학과하고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하고 과목 번호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함수적 종속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뭐죠? 테이블을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뭐죠? 구조적 관계를 만들다 보면은 테이블이 어떻게 된다? 잘라진다. 이렇게 분리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 정규용은 뭐죠? 1차 정규용은 뭐예요? 하나의 셀은 단일값을 갖는다라는 것으로서 1차 정규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셀에 원자값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1차 정규용이 만족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림 이제 3-4, 3-5를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제품 번호에 값이 몇 개 들어가서 이게 주문서거든요. 고객 주문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고객 주문서에 이게 뭐죠? 3개를 산 거예요. 침대도 사고 식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여러 개 샀네요. 그죠? 3개를 샀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은 한 셀에 테이블이 3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차 정규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냐면 1차 정규형을
만족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변할 때 어떤 게 바뀝니까? 키값이 바뀌죠. 키값이 뭐 합성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문번호가 키값이었었는데 이게 1차 전기용어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주문번호랑 제품번호가 합쳐진 걸로 우리가 뭘 한다? 합성키를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1차 전기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전기용은 뭐죠? 1차 전기용을 만족시켜주면서 이 부분 종속이 생겼을 때 부분 종속을 없애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2차 전기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 종속은 어떨 경우만 생겨요? 합성키일 경우에만 생깁니다. 합성키일 경우.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합성키일 때 합성키의 일부분이 다른 키를 뭐죠?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분 종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1차 전기용이 됐으니까 요게 뭐죠? 합성키가 됐잖아요. 합성키가. 그런데 합성키의 일부분이 다른 키를 종속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부분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 종속을 제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2차 전기용이 만족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분 종속이 제거되는 것이 2차 전기용이 만족됐다. 그러니까 2차 전기용은 뭐일 때만 생겨요? 합성키가 있을 때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분 종속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전기용이 끝나면은 이렇게 3개의 키로 2차 전기용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럼 3차 전기용은 뭐냐? 2차 전기용이 만족이 되면서 이전 종속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전 종속. 이전 종속은 뭐죠? 비주기간의 함수적 종속선이에요. 비주기간 함수적 종속선. 그럴 때 그걸 제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가? 이 3차 전기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규화 1차, 2차, 3차를 이해를 하실 때 이전 종속, 부분 종속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2차 전기용 같은 경우는 뭘 한다? 부분 종속이 생겼을 때 부분 종속을 제거해 주는 거. 3차 전기용은 이전 종속이 생겼을 때 이전 종속을 제거해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3차 정규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이스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차 정규형까지만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정규형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주문서에서 1차, 2차, 3차 정규형을 끝나니까 테이블이 몇 개가 나와요? 구조화된 관계를 만드니까 4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4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규화가 끝이 나면은 결국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이제 관계를 통합을 하는 거죠. 관계를 통합하는 거. 그 관계를 통합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멀티 유저 뷰를 싱글 유저 뷰로 만드는 거예요. 멀티 유저 뷰를 싱글 유저 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정규형은 이제 주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회사에서 명문 가구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또 뭘 하죠? 그 양식을 가지고 설명을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문서란 양식을 가지고 3차 정규형을 해가지고 구조화된 관계를 만들어서 4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여러 개 테이블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결국 고객 관점에서, 제품 관점에서, 직원 관점에서 멀티 유저뷰를 싱글 유저뷰로 만들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양식으로부터 테이블이 이렇게 몇 개가 나옵니까? 9개가 나오거든요. 9개가 나오는데 이 9개 나오는 것을 3개의 관점으로 이제 통합을 시키는 거죠. 고객 관점으로, 제품 관점으로, 영업 직원 관점으로. 그래서 이 통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통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중복된 거를 버리고 그 다음에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표준화 시킨다는 건 뭐죠?
이음동의어, 동음이의어를 바꿔 놓는 거예요. 그죠? 표준화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보세요. 고객 이름이랑 성명이랑 같은 의미인데 뭐죠? 다른 거거든요. 이거 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음동의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주소나 같은 건데 뜻이 달라요. 그죠? 하나는 배달 주소고 하나는 집 주소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거는 동음이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소 같은 경우는 하나는 거주지 주소, 배달 주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계를 통합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관계를 통합한다. 그래서 이 통합된 데이터가 테이블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는 거예요. 6개. 그죠? 그러니까 9개의 테이블에서 관계를 통합시키니까 6개의 테이블이 나왔고 그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가 통합돼서 테이블이 정규화가 끝났다라는 얘기 뭐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어디에 집어넣는다?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정규화까지 끝이 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가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 스키마에서 개념 단계 스키마가 끝이 난 거예요. 그 다음은 뭐 하면 되죠?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단계는 SQL을 통해서 다음 차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